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06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실기 먼저 했잖아요. 항상 시험 볼 때도 실기 먼저 하세요. 실기 먼저 끝내고 먼저 이거 답 보지 말고 자기 실력대로 먼저 끝까지 풀어보랬죠. 뭐 말씀은 10분 얘기했는데 솔직히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은 웬만하면 한 5분 정도면 웬만큼 다 풀 거예요, 아마. 그죠? 뭐 공부 안 한 사람은 30분 들여도 다 못 푸는 거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한 5분 정도면 얼추 다 풀걸요. 물론 간혹 가다가 좀 복잡한 거나 계산이 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봅시다.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그냥 틀린 건 이러면 되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 이상하게 돼 있죠. 어쨌거나 가장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거 찾으라는 얘기죠. 1. 미래의 자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회계 외 또 비화폐적인 정보의 제공. 무엇이요? 무엇이라고라? 비화폐적인 건 화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건데, 우리 회계는 우리 재무제표에 보고할 때 재무제표는 전부 다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것만이잖아요. 비화폐적인 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건 어떻게 제공을 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시요? 종업원들의 능력, 사기, 회사 분위기 이런 것들은 돈으로 따질 수 없죠. 당신 능력이 얼마야? 돈으로 따져봐. 그지? 얼마지? 따질 수가 없죠. 건물은 얼마야? 그럼 따질 수 있고, 자동차 이거 얼마짜리야? 따질 수 있지만 니는 얼마짜리고 이러면 참 못 따지죠. 그죠? 우리 옛날에 유머 뭐 이런 쪽에 왜 사람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뭐 몇천 원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화폐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럼 답이란 얘기네? 그죠? 답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평가. 경영자한테 이제 경영을 맡겼으면, 맡긴 게 수탁이죠. 책임을 맡긴 거죠. 맡겼으니까 네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회계의 목적입니다. 또 투자나 신용 의사결정 뭐 돈을 빌려줄지 말지 뭐 이런 거 유용한 정보 제공, 재무 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이거 너무 많이 보던 거죠? 재무제표. 그래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 다 들어가 있어요. 1번은 비화폐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2번. 보기의 거래에 대한 분계로서 틀린 거. 자, 우리 생기초 할 때 회계는 분계다, 분계는 회계다 막 이런 얘기 했었죠. 회계를 잘하려면 분계를 잘해야 되고, 분계를 잘하려면 회계를 잘해야 된다. 우리 실기할 때도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론으로 나왔지만, 우리 실기할 때는 문제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잘해야 실기도 잘한다라고 계속 침튀겨가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귀에 피가 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 2급이 끝이 아니죠.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기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론 잘하면 실기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1.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현금을 차입했어요. 단기 차입. 돈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 우리 실기 입력할 때 차변에 현금,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상 없죠? 당연하지.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외상매입금. 당연하죠? 라고 있으면 한 대 맞아야 돼요. 그죠? 본인한테 한 대 딱 맞아야 돼. 자,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상품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실기할 때도 나오잖아요. 상품이 아니죠. 비품이니까. 자, 상품이었으면 외상매입금 맞습니다. 또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현금을 받았어요. 돈 들어오고 차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돈이나 물건이 실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자, 이런 얘기 했었죠. 현금, 예금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런 거. 그 다음 현금 받았고 차변, 그리고 계약금 받을 때 선수금, 이것도 실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계약금을 주는 것 선급금, 계약금 받는 건 선수금. 실기할 때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또 직원부담금, 건보료, 국민연금 등을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자, 우선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이런 사대보험 이런 거 떼고 주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예수금이잖아요. 원래는 예수금 대변에 있는 거죠. 우리 실기할 때 예수금 254 예수금이잖아요. 대변에 있던 거지. 그거를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예수금, 대변에 현금.
세금과 공과 이런 거 처리하면 안 됩니다. 보험료 이러면 안 되죠. 직원부담금 이 얘기는 월급 줄 때 뗐던 거, 월급에서 떼놨던 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우리 실기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양심의 발을 넘고 틀린 사람들 이 문제도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힘내요. 파이팅. 이론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풀이할 때가 아니에요. 이론 100바퀴 돌리고 오세요. 그러다 진짜 100바퀴 돌리지 말고 책을 돌리지 말고 이론을 빨리 적어도 최소한 3회독 이상 3회독이 기본이고 진짜 기본이고 거기서 내가 회계하고 조금 친한 것 같지 않아 그럼 5번, 6번, 10번까지 가야지. 근데 내가 딱 봐도 나는 회계 천재야. 그럼 한두 번이면 끝나는 거고. 그죠? 기본이 3번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아닌 건 알아요. 우리 학생들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겨우겨우 한 번 끝내고 기출문제 가지고 시험 보고 이런 사람이 태반이야. 물론 그래도 자격증을 어찌어찌 따긴 따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실무나가 맨날 욕먹고 밟히고 눈물찍 콧물찍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잔소리를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결론은 실무에 나가서 남들 10번 욕먹을 거 난 한 번 욕먹으면 끝내는 거지. 그리고 이겨내는 거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실무는 요즘 냉정합니다. 자, 3번.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즉 손익계산서지요.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거. 결론은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라 이건데 매출원가는 비용이지만 외상매입금은 부채. 매출액은 수익이지만 미수수익은 자산. 매출원가 기부금 답이네요. 선급비용 자산이고 기부금은 비용이고 답은 3번이네요. 매출원가 비용이에요. 매출액은 수익, 매출원가는 비용. 생기초. 계정과목 설명할 때부터 많이 하던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문제 읽는 시간 빼고 답을 딱 찾는 순간까지 0.01초만 소요돼야지 한참 고민하다가 찍어가지고 2번 이러고 있으면 진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4번 이거 뭐지? 거래의 판료소. 거래의 판료소 또는 심료소라고도 하죠. 예시가 적절한 거 맞는 걸 모두 맞는 걸 다 찾으라네. 1번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지급했다. 기계장치 자산 증가 보통예금 자산 감소 맞죠. 가가 들어가야 돼. 아이 괜히 풀었네. 가는 다 있네. 아이 괜히 갑은 볼 필요도 없는데 가는 다 있어요. 그죠? 자 현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했다. 그럼 현금 자산 증가 출자금 자본 증가 나 들어가야 돼. 나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없어. 나 들어가야 돼. 그러면 3번 탈락. 그럼 1, 2, 4 중에 하나. 3번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보통예금 받았다. 보통예금 자산 증가 차입했으니까 차입금 부채 증가 다 들어가야 돼. 1번 탈락. 결론은 나까지 왔네. 아이 참말로 거꾸로 풀걸. 근데 이걸 알았나? 어쨌든 마지막 거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현금 자산 감소. 그럼 라도 들어가네. 그럼 4번이네. 아이 라를 볼 걸 거꾸로. 뭐 그 미리 몰랐은 게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건 진짜 이 회차 유난히 분계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 이론하고 실기 이거 똑같은 문제를 실기로 내도 되죠. 이거 실기로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전표 입력 문제로 기본입니다. 이런 문제 고민하고 있으면 아니 되옵니다. 이건 뭐다 아니야? 잔액시산표네. 잔액시산표가 있고요. 가나에 들어갈 금액으로 오르는 것은 그랬는데 우리 차변과 대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금액은 반드시 무조건 항상 일치해야 된다. 그 원리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쉬운 거 아니에요. 80 가번이 85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도 85만 원 돼야지. 가번이 85만 원이 몇 번이요? 가번이 85만 원이 2번하고 4번이네. 여기 지문은 뺐어요. 지문까지 집어넣으면 글씨가 줄어들어서 또 PPT 의미가 없어. 어차피 안 보이니까. 지문은 빼시오.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대변이 이거 3개인데 그중에 이거 13만 원이니까 85에서 13을 빼면 얼마야? 13을 빼면 10인가? 아니 13을 빼면 참 72 그죠? 70이니까 어디 갔니? 4번인데요? 네, 4번. 그죠? 4번. 대차합계 맞추면 됩니다. 별거 없이요. 그래서 시산표는 어쨌든 차대변합계가 일치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든 뭐든 차변과 대변합계는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면 간단한 거. 이 정도는 암산 되죠? 이것도 계산기 눌러야 돼요?
이것도 계산기 눌러야 될 때 100, 000, 700, 000 누르는 사람도 있죠. 좀 찔리는 사람이 있을게요. 근데 이거를 이럴 때는 눈치껏 03개 정도는 까고 03개 정도 까고 100, 700, 50 이런 정도 아니면 평상시 제가 만 단위 딱 10만 원이 10만 원으로 보인 사람은 10, 70, 5 이렇게 하면 암산 바로 되잖아요. 만 단위. 그게 처음에는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자꾸 따라하려고 노력하면 어디 가서 요건 덜 먹을 거예요. 요걸 안 먹을 수는 없고 덜 먹을게요. 6번. 다음 결산 때 손익으로 계정을 마감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게 뭐 있다냐. 이것도 그냥 문제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볼 것도 없이 답은 1번 이자 수익. 즉 수익과 비용은 손익으로 대체하잖아요. 우리 생기초 원리에 맨 앞에 계정 과목, 자산부채, 비용, 수익, 계정 과목, 그 다음에 거래, 분계, 전기, 그리고 총계정원장, 마감까지 생기초 원리 했잖아요. 그 부분만 마스터하면 이거 문제도 아니죠. 거저먹는 거지. 손익으로 대체하는 건 수익과 비용.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시키죠. 차기로 이월, 차기 이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이월되지 않고 손익으로 대체, 즉 손익계산서로 대체해서 당기순손익을 구하죠. 끝. 자, 다음 이건 뭐예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근데 특징이 이건데 뭐냐? 보고기간 종료일, 쉽게 말하면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자산, 바꿔 말하면 비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이고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그럼 왜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이 투자자산도 있고 유형자산도 있고 무형자산도 있고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비유동이고 여기까지는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다. 이 얘기는 여기죠. 요런 건데 그중에 마지막 물리적 형체가 있대. 뭐 얘기하는 게요? 유형자산 얘기하는 거죠. 유형자산 얘기하는 겁니다. 유형자산이 뭐 있냐 그랬더니 답이 딱 보이지요? 아닌 거 찾는구나. 아닌 거 찾는 거네. 상가, 건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볼 것도 없이 그 유동이니까 이게 답이지요. 차량 운반고 나왔고 시스템 에어컨 비품이죠. 비품. 그래서 유형자산이 아닌 건 2번.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재고자산, 유동자산입니다. 1년 이내 유동자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 이것도 뭐 고민할 여지 할 게 없죠. 글자는 좀 많이 보이지만 그닥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회계이급 진도 조금만 배웠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건 뭐다냐. 이런 문제. 자, 우리 회계 공부 시작하는 분들이 되게 이런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은근히 별것도 아닌데 은근히 어려워합니다. 자, 재무제표 정부이고요. 이를 이용해서 22년도 말 기말 부채, 기말 부채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기말 부채. 그리고 날짜가 두 개 있죠. 21년 말과 22년 말이 있잖아요. 그럼 날짜 두 개 중에 빠른 건 기초고 늦은 건 기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산과 부채가 있죠. 자산 부채가 있고 이거는 자본 변동 내역이 있는데 순이익이 있대. 어쨌거나 자 근데 여기서 기초하고 기말인데 자산 부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계 공부 시작할 때 완전 센 기초 할 때 대전제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었다.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나서 끼리끼리 하면 돼. 즉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놀죠. 비슷한 놈끼리 그치 놀잖아요. 아닌가? 가끔 다른 성격이 전혀 다른데 잘 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남녀는 또 성격이 잘 맞아야 잘 노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잘 오래 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쨌든 다시 여기서는 끼리끼리 놀아야 돼요.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즉 기초는 기초끼리인데 얘들 기초는 기초끼리 하니까 기초자산 850만 원, 만 단위. 딱 봐도 850만 원으로 보인다 그러면 만 단위 하시고요.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다 쓰세요. 8500000 이게 다 쓰세요. 아니면 계산기 누를 사람은 아까 03개 정도 띄고 8500, 4000 이렇게라도 누르거나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8500, 400000 공 하나 더 쳤네. 빽. 이건 어떻게 11000000 아이고 하나 더 쳤다. 다시 또 지웠다. 다시 어쨌든 이거 1100만 원. 다시 기초는 기초끼리 850에서 400을 빼면 450이죠. 이게 뭐냐?
기초 자본이지. 기초 자본이죠. 그 다음 기말은 기말끼리. 기말은 기말끼리인데 기말 자산은 1100. 딱 봐도 1100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9자리, 콤마 2개, 9자리까지 있으면 우리는 억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라고 그랬지요. 9자리까지는 한눈에 읽을 정도 돼야 돼. 왜? 우리는 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9자리까지는 한눈에 읽으세요. 1100. 근데 부채. 근데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물어본 게 이거야. 근데 자본도 없어. 기말 자본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이게 나와 있으면 그냥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없어. 그럼 이걸 구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죠? 이걸 구하면 이게 나오겠지. 그러라고 또 이게 있는 거네. 그러면 이 기본 대전제. 기본 대전제 공식 말고 또 하나 있죠. 왜? 당기순이익 구하는 공식.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죠. 손익법이라는 게 있고 재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공부해야 돼. 이건. 그래서 손익법은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인데 이 문제는 수익이나 비용은 전혀 없잖아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재산법이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순이익이다. 사실 이것도 공식이 아니라 그냥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겠지.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재산. 기말 순재산에서 기초 순재산 뺀 나머지. 즉 기초보다 기말이 많아졌으면 이익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 문제는 순이익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말이 더 크다는 얘기지. 자, 기초자본 아까 얼마였냐? 450. 기말자본 얼마인가 모르겠어. 그랬더니 순이익이 80만 원이래. 즉 기초보다 이익이 80만 원 늘어났으니까 기말자본은 53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럼 이게 530이에요, 이게 530. 기초보다 기말이 늘어난 만큼이 바로 순이익이었던 거죠. 80이었구나. 순이익이었던 거지. 기초보다 순이익만큼 기말자본이 늘었을 것이다. 그럼 530. 1100에서 530 뺀 나머지가 답이겠죠? 1100에서 530을 빼면 570. 570 어디 갔니? 3번이네.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계산기도 솔직히 필요 없어요. 그냥 한눈에 봐도 850이다, 400이다, 1100이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게 한눈에 봐도 1100으로 안 보여. 이러면 어떻게? 숫자 보는 연습이라도 해야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게요. 더 명색이 회계를 한다는 사람들이 1100만 원을 못 읽어가지고 1, 10, 100, 1000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은근히 또 답이 한 방에 나오진 않잖아요. 답이 한 방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 또 다르게 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뭐 방법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나름대로 구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자본계정. 제가 자본계정을 그릴 때 자본이 원래가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자본이 대변이고 기말자본이 차변이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증자감자 빼고 추가출자나 인출 있잖아요. 추가출자 증자도 있죠. 말 나온 김에 추가출자. 개인기업 회계이급은 개인기업 전제니까 추가출자 또는 증자는 대변이고 인출금 있죠. 인출은 감자 먹는 감자 아니고 감자 차변이고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자본 증가 대변.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 증가니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감소인데 둘 다 나올 리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지. 다른 말로 하면 그 수익이 대변이고 비용이 차변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어차피 수익과 비용의 잔액이 이익이나 손실되니까 이렇게 대비해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일단 끼리끼리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해서 기초자본을 구할 수 있잖아요. 기초자본이 450이고 그 다음 순이익이 80이야. 그럼 기말자본 얼마겠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530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기말자본 530. 그럼 기말자본이 530이니까 여기 부채는 570이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T계정 구조를 이용해도 됩니다. 더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자, 그래서 우리 당기순이익 구하는 공식도 뭐 기본적으로 재산법, 손익법 둘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재고자산 관련된 금액으로서 재고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는 게 뭐 있냐? 원가의 가산이 아니라 차감이래요. 매입운임은 매입 원가의 가산. 매출할 때 운반비는
운반비 800번대 우리 실기할 때 800번대 즉 판관비죠. 판관비로 처리하는 그냥 비용입니다. 원가에 더하고 빼고가 아니라 그냥 판관비라는 비용이고요. 매입 할인. 매입 원가, 원가에서 차감해야죠. 답이죠. 급여는 801번, 우리 실기할 때 802번 역시 판관비. 판관비라는 비용으로서 재고자산의 원가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답은 3번이죠. 답은 3번. 매입 할인, 환출, 매입 애누리 이런 것들이 매입 재고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항목들입니다.